사람을 나답게 하는 게 이제 뇌인데, 뇌혈관 질환은 어떻게 보면 뇌경색으로 인해서 갑자기 어제까지 잘 지내던 사람이 하루 만에 장애를 가지고 병상에 누워있거나 식물인간 상태가 될 수도 있는 중한 질환이고, 사망률도 높기 때문에 혈관을 찍었는데 왼쪽 손발에 약간 증상이 있으셨는데 오른쪽 경동맥은 아예 완전히 막히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분은 만약에 그 치료를 안 하셨으면 한 달 내에 완전히 왼쪽으로 반신마비가 되셨을 거예요. 뇌졸중 학회에서는 FAST라고 FAST 이렇게 줄여서 약자로 설명을 해드립니다. 빠르다라는 뜻인데. 그렇죠. 응급하기도 하고 빨리 병원에 가야 된다는 의미로 그렇게 이제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F, FAST인데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신경과 전문의 손유리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특화된 분야가 네, 신경과라는 거는 뇌, 척수신경, 말초신경 다 보는 과고요. 신경외과는 수술을 하는 과고, 신경과는 내과처럼 약물 치료를 하고 진단이나 검사를 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처럼 약간 일교차가 심할 경우에 어떤 질병들이 요즘에 유의해야 됩니까? 아무래도 몸에 있는 혈관이 지구 2바퀴 반을 돌 수 있을 만큼 몸에서 굉장히 길대요. 10만 킬로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뇌에도 혈관이 있고 심장에도 혈관이 있고 손끝 발끝에도 다 혈관이 있잖아요. 날씨가 추워지면 혈관은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되게 민감하게 수축했다가 이완했다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교감신경 문제도 있고,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압이 올라가는 문제도 있고, 혈압이 올라가면 당연히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이 생길 수 있고, 그 중에서도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이 생길 확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온도차에 의해서 혈관이 수축했다 이완했다 하면서 만약에 혈관에 찌꺼기 꼈던 분들은 그걸로 인해서 뇌경색 생길 수도 있고요. 굉장히 겨울철에는 이런 뇌졸중의 사망률이 좀 더 올라가죠. 그럼 혈관과 관련된 질환들이 여러 개가 있을 텐데 그 중에 가장 무서운 건 지금 말씀하신 뇌와 관련된 증상인가요? 다 무섭죠. 예. 다 무섭지만 뇌혈관 질환이라는 게 사람을 나답게 하는 게 이제 뇌인데, 뇌혈관 질환은 어떻게 보면 뇌경색으로 인해서 갑자기 어제까지 잘 지내던 사람이 하루 만에 장애를 가지고 병상에 누워있거나 식물인간 상태가 될 수도 있는 중한 질환이고, 사망률도 높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야 될 질환입니다. 뇌졸중, 뇌경색, 출혈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건 좀 구분해 줄 수 있으세요? 이게 항상 헷갈리더라고요. 뇌졸중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옛날 말로 중풍이라는 병이고요. 갑자기 뇌에 변화가 생기면서 혈관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뇌혈관이 담당하는 뇌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서 생기는 걸 다 뇌졸중이라고 하거든요. 포괄적인 의미네요. 그쵸. 혈관을 수도관 파이프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혈관이 찌꺼기가 껴서 막힐 수도 있고요. 이 막힌 곳을 뚫고 혈압이 올라가서 지나가다가 혈관이 뻥 하고 터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거를 뇌경색, 전문 용어로는 허혈성 뇌경색이라고 하고, 이제 혈관이 터져서 지주막하 출혈이라던가 뇌 안에 출혈이 생기는 거를 출혈성 뇌경색, 이제 뇌출혈이라고 합니다. 뇌에 꽈리라고 하는 형태에 대해서 맞아요. 얘기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건 네.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그거는 출혈의 위험이 조금 더 크다고 할 수가 있고요. 혈관이 쭉 이렇게 예쁘게 일자로 있으면 좋은데, 겨울철에 이렇게 혈압이 올라간다던가 아니면 기존에 혈관이 좀 약해진 상태로 있었다면 그게 풍선 모양으로 부풀어진 거를 꽈리, 뇌동맥류라고 하고, 거기에 갑자기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 혈압이 올라가는 환경이 됐을 때 확 터지면 그게 지주막하 출혈이 생기는 거를 뇌동맥류로 인한 뇌출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뇌졸중이 그럼 무서운 이유는 뭔가요? 흔하게 제 주변에도 작년에 저희 병원에 저희 식사를 담당하시는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올 때마다 제가 이제 혈압 제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진료로 온 게 아니라 식사 저희 해주려고 오시는 분이었는데, 올 때마다 혈압이 170, 180 이러시는 거예요. 가지고 혈압 재고 약 먹고 가라. 그러면 뭐 장사하느라 바쁘다고 맨날 이제 일하느라 바쁘다, 장사하느라 바쁘다 이러면서 항상 피해 다니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안 오신 거예요. 밥을 주러 오셔야 되는데. 병원에 그렇게 식사를 납품하시는 분이 출혈성 뇌경색으로 중환자실 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주변에서 흔하게 이렇게 마주쳤던 분들이 갑자기 그날 하루아침에 중환자실 계시거나 식물인간으로 있거나 아니면 편마비가 돼서 말을 못 하시거나 이렇게 갑자기
갑자기 이상이 생겨서 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뭐 감기 걸리거나 팔다리 다치면 그건 치료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뇌경색이나 뇌출혈이나 이런 뇌졸중 같은 질환들은 사람의 인생을 완전 하루아침에 바꿔놓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 무서운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바로 돌아가실 수 있다는 그럴 거죠. 수 있죠. 자, 그러면 뇌졸중의 주된 요인은 뭐라고 볼 수 있나요? 말 그대로 뇌혈관의 질환이죠. 근데 이제 뇌혈관에 왜 문제가 생기느냐를 보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고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증 같은 기저 질환들이 조절이 안 되면서 뇌혈관에 찌꺼기를 끼게 하는 거, 그게 가장 큰 요인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던 혈압이 조절이 안 되거나 말 그대로 뇌동맥류라고 하는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뇌혈관이 터지는 거, 그런 것들이 요인이 될 수 있죠. 당연히 외부적인 요인, 스트레스라던가 과도한 음주, 아니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못 먹고 탈수되면서 뇌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뇌경색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가장 큰 두 가지 원인은 뇌혈관의 찌꺼기로 인해서 뇌 혈액순환이 안 되고 아니면 뇌혈관이 터지는 문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심장에서 이제 혈전이 있다가 그 혈전이 날아가는 문제, 그 두 가지가 아주 가장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소에 뇌졸중이라는 걸 좀 인지할 수 있는 증상이 있을까요? 평소에 내가 뇌졸중이 좀 위험한데 이럴 수는 없고요. 네. 근데 만약에 내가 조금 애매한 증상들, 약간 손에 힘이 빠졌다가 풀린 적이 있다라던가 아니면 잠깐 말이 어눌해졌었는데 그걸 대수롭지 않게 알고 넘어갔던 경우라면 그거는 좀 유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평상시에 내가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그거는 뇌졸중 위험이 크다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두통의 원인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병원 가서 진료를 하시면 되는데, 이 뇌졸중의 전조 증상,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살짝 증상이 있다가 그냥 지나간 경우를 그걸 위험 증상으로 보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가장 사실은 뇌경색을 더 재발하게 하는 원인이고, 그때 한번 경고를 줬었는데 왜 지나갔었는지 이렇게 후회할 수 있는 증상들이거든요. 그때는 이게 뇌졸중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의심을 해봐야겠네요. 그렇죠. 뇌가 어느 부위의 기능이 떨어지냐에 따라서 증상들이 다 다른데, 말 그대로 운동신경세포에 약간 혈액순환 장애가 살짝 있었다면 한쪽으로 팔다리가 힘이 약해지는 증상이 생겼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언어 장애라던가 발음하는데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고, 감각 저하가 생기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지럼증이나 이런 안면 쪽에 얼굴 신경 마비가 생기셨을 수도 있겠죠. 이런 증상들을 그러다 만에 하고 지나가시면 안 되고 꼭 검사를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최근에 저희 아버지께서 네. 그냥 일상적으로 걸어가시는데 술 취하면은 바닥이 올라오는 것처럼 바닥이 올라와가지고 내가 넘어지는 것 같은 네. 느낌을 받으셨다고 해서 네, 병원에 네. 한번 가신 적이 있거든요. 네. 혹시 이런 증상도 뇌 혈관과 관련이 있을 수 있나요? 어지럼증 증상을 굉장히 잘 보셔야 돼요. 어지럼증이 100이 있으면 그중에 한 7, 80%는 사실 귀나 이석증이라던가 전정신경염 같은 이런 말초성 어지럼증이실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50세가 넘었고 혈압이나 당뇨 같은 이런 혈관성 위험이 있다면 뇌 혈관이 좁아져서 그쪽에 담당하는 뭐 소뇌라던가 이런 균형 담당하는 중추신경에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어지러울 수 있거든요. 좀 고령이고 내가 혈관성 위험이 있다면 어지러운 거는 잘 유의 깊게 봐야 되는 증상입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일단 하던 일을 다 멈추고 무조건 병원으로 달려가셔라.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어떤 증상을 좀 얘기해 주면 좋을까요? 평상시에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지만 네. 뇌졸중 학회에서는 FAST라고 FAST 이렇게 줄여서 약자로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 빠르다라는 뜻인데. 그렇죠. 응급하기도 하고 빨리 병원에 가야 된다는 의미로 그렇게 이제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F, 페이스인데요. 앞면이 살짝 얼굴이 마비가 되면서 한쪽 얼굴의 움직임이 덜해진다거나 감각이 떨어질 때, 그리고 A, 암인데요. 이게 사실 팔도 그렇고 다리도 그렇지만 이렇게 들어봤을 때 한쪽 팔에 힘이 떨어지면서 약간 한쪽으로 처질 때, 이때는 뇌경색 위험이 있기 때문에 빨리 응급실에 가셔야 되고, S는 스피치, 말을 하는데 말이 어둔하거나 아니면 발음이 어눌해지는 경우, 그때 타임, T라고 해서 빨리 지금 당장 응급차를 불러서 병원에 가보셔야 됩니다. 미니 뇌졸중이라는 네. 단어를 또 쓰던데 이것도 그 의미가 있습니까? 미니 뇌졸중이라는 거는 말은 미니지만 미니가 아니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증상이 있다가 24시간 안에 풀려서 바로 정상으로 되는 거, 전문 용어로는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하고, 그거를 일반
사람들이 알기 쉽게 이제 미니 뇌졸중이라고 하는데요. 네. 저 며칠 전에도 딱 미니 뇌졸중인 분이 왔었는데 그냥 한쪽 손끝 발끝만 살짝 저리신 분이었거든요. 그런 경우는 흔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목 디스크도 아니고 허리 디스크도 아니고 네. 이제 깨끗하셔가지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MRI를 한번 혈관 검사를 해보자 해서 혈관을 찍었는데 왼쪽 손발에 약간 증상이 있으셨는데 오른쪽 경동맥은 아예 완전히 막히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빨리 대학병원 가셔가지고 경동맥에 수술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너무 현명하신 게 저림은 되게 흔하기 때문에 정말 그야말로 사람들 다 약간 혈액순환이 안 되나 그냥 아스피린 하나 먹어볼까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리고 막 손발 주무르고 이렇게 그냥 근데 이제 그 분은 만약에 그 치료를 안 하셨으면 한 달 내에 완전히 왼쪽으로 반신마비가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정말 잘하셨다라고 칭찬을 해드렸고 그분 다행히 이제 검사 빨리 하셔가지고 경동맥 쪽에 수술하러 가시고 아주 해피엔딩으로 끝났었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뇌졸중 테스트 같은 거 해볼 수 있는 게 있나요? 신경과 의사가 진료실에 들어왔을 때 네. 말을 이제 시켜봐요. 뭐 오늘 날짜가 어떻게 됐나요? 그랬을 때 본인은 괜찮지만 남이 들었을 때 의사가 들었을 때 발음이 어눌하거나 아니면 의사가 한 말을 이해를 못하는 경우에는 언어 장애가 있다고 하고요. 걸어보세요 해서 이제 앞뒤로 한 3번 정도 걸었을 때 다리를 끄시는지 아니면 걷는 속도가 느려졌는지 아니면 이제 한쪽으로 기울어지는지 이런 걷는 모습들을 보고 뭐 손발에 감각 이상이 있는지 그런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상이 의심이 된다 그러면 바로 MRI나 CT 같은 검사를 하게 되죠. 그러면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MRI나 CT가 가장 정확하게 뇌졸중을 판단할 수 있는 검사예요? 일단은 급성기 뇌경색이 의심이 된다면 CT보다는 MRI를 먼저 하는데요. 근데 이제 응급실에서는 CT를 먼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1시간 전에 오른쪽으로 완전 마비가 왔다. 그러면 이분은 골든타임 안에 빨리 치료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그런 경우는 MRI 찍기는 또 시간이 지체될 수가 있거든요. 오래 걸리잖아요, MRI. 그렇죠. MRI 찍는 동안에 증상이 더 나빠지고 뇌세포가 그때 파괴될 수 있어서 그럴 때는 1분 만에 하는 CT를 찍고 그냥 일단 약제부터 투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혈관이 보내는 다른 이상 신호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네. 것들이 있죠? 사람들이 안과에서만 검사하고 그냥 눈의 시력이 좀 떨어졌나 하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런 것도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갑자기 사물이 2개로 보일 때 근데 한쪽 눈으로 봤을 때는 정상인데 양눈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사물이 겹쳐 보인다면 그거는 눈의 문제가 아니라 후두에 있는 시력의 중추신경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때는 바로 응급실에 가서 머리 쪽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보는데 갑자기 한쪽이 이렇게 장막 치듯이 삭시야가 가려지는 경우에는 시력 자체의 문제이실 수도 있지만 눈으로 가는 혈관은 경동맥이라고 하는 뇌혈관의 가장 큰 혈관에서 기인을 하기 때문에 이런 데 혈전이 있는 경우 갑자기 시력이 떨어질 수 있어서 만약에 이제 이런 시야 장애라던가 보이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안과 검진도 받아보시고 신경과에서도 한번 진료 받아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무엇보다도 뇌졸중이 오기 전에 예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음식을 이거는 먹어라, 이건 먹지 말아라. 뭐 이런 것들에 관심들이 좀 많으신데 추천하는 게 있으세요? 추천이요. 음식을 뭘 네. 먹어라. 안 먹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안 먹는 게요? 음식을 안 먹는 게. 안 좋은 음식을 안 먹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술. 예전에는 음주를 한 잔 하는 게 혈관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낭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모든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와인이라고 하더라도 네. 이 와인에 있는 항산화 성분보다 음주로 인한 폐가 훨씬 크기 때문에 술은 안 드시는 게 좋고요. 술을 드시면 뇌세포도 파괴되지만 뇌 혈관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혈압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술은 가급적이면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음식은 아무래도 대부분의 뇌혈관 질환은 당뇨나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같은 이런 기저질환으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당뇨를 악화시키는 음식,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뭐 과도한 당이 있는 초콜릿, 케이크 뭐 이런 음식들은 당연히 당뇨에 안 좋겠죠. 그런 음식들을 피하시면 되고요. 고혈압에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나트륨이 과도하게 들어간 너무 짜거나 달거나 한 음식들은 혈압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고 고지혈증은 뭐 기름진 음식 먹는다고 해서 무조건
무조건 고지혈증이 생기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이제 트랜스 지방이나 과도한 포화지방산이 있는 음식은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이 음식은 꼭 좀 드시면 혈관에는 좋아요 라는 음식도 있으세요? 이건 이제 뇌졸중에도 해당되고 이런 퇴행성 질환이나 이런 치매에도 해당되는데요. 네네. 저는 올리브 오일을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하고요. 네. 이 올리브 오일은 지중해식 식단이나 마인드 식단에도 있는 WHO에서 가장 권유하는 불포화지방산 성분 중에 이제 음식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뇌에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오메가3라던가 DHA라던가 이런 불포화지방산이 있어야 뇌세포를 잘 보호할 수 있는데요. 그런 보호하는 효과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항산화 효과도 있어서 우리가 이제 치매나 파킨슨병 생기는 게 뇌가 퇴행한다고 하잖아요. 산화작용이 있어서 뇌가 녹슬면서 생기는 건데 그런 거에 가장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항산화 음식 중에서 올리브 오일을 적극 추천을 합니다. 올리브 오일은 하루에 큰 수저로 하나 정도 드레싱, 샐러드에 뿌려서 드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뇌졸중을 예방하는 생활 습관 같은 거는 뭐가 있을까요? 사실 5, 60대이신 분들은 건강 관리에 정말 진심이시고 건강 관리를 오히려 잘하세요. 근데 이제 3, 40대 젊은 분들 바빠서 본인 건강을 못 지키시는 분들이 정말 뇌졸중이 생겨서 한참 일해야 될 나이에 정말 그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안타까워 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요. 일단 술 줄이시고요. 담배 끊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본인이 혈압이나 당뇨가 있다면 이 약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되지 않나요? 이런 얘기 그만하시고 얼른 치료를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땀날 정도로 약간 숨이 가쁠 정도로 유산소 운동을 하시면 이런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손끝을 바늘로 따면 도움이 된다. 큰일 납니다. 손끝을 바늘로 딴다거나 약간 의식이 자꾸 떨어지려는 사람일 때 무왕청심원을 입을 벌려서 넣어주거나 이런 경우 굉장히 큰일 납니다. 사실 도움도 당연히 안 될 뿐더러 1초마다 뇌세포가 수십만 개씩 죽어가는데 그 시간에 손 따시지 마시고 바로 119 부르셔야 되고요. 도움도 안 될 뿐더러 환자한테 고통만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 하셔서는 안 됩니다. 아무런 도움이 안 되네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요. 이제 뇌졸중은 이 동맥이 막혀서 생기는 건데 우리가 끝에 손을 까는 거는 그냥 말초에 있는 모세혈관에 그냥 약간의 피만 살짝 한 방울 빼는 거거든요.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자, 그럼 이건 어때요? 귓불 끝쪽에 가로로 주름이 생기거나 깊게 패이면 뇌혈관 질환을 의심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매하고 연관이 있다고 해서 한참 유명한 얘기였었는데요. 네, 귓볼이라는 데가 손끝, 발끝과 같이 이렇게 모세혈관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이제 귓볼이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이쪽 귀 쪽이나 손끝에 있는 혈류들이 지장이 되면서 이제 귓볼이 자꾸 모양이 변하면서 이렇게 접히고 약간 좀 쪼글쪼글해지면서 주름이 생기는데요. 그걸로 인해서 치매가 생기거나 뇌혈관 질환이 생기는 거는 아닌데 100%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귀가 좀 남들보다 달리 너무 주름이 심하거나 하면 한번 혈관 검사 해볼까 하는 정도는 그렇게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사실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근데 우리가 왜 귓불만 잘 만지고 마사지를 좀 해줘도 뇌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면 이 말도 낭설인가요? 낭설이죠. 귓볼 잘 만지면 귀가 따뜻해지겠죠. 손 잘 비비면 손이 따뜻해져요. 하지만 뇌경색하고는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뇌졸중을 걱정하시고 이분들께 꼭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물론 세상에 여러 가지 질환이 있지만 뇌경색은 내가 생각지도 않게 어느 날 갑자기 내 가정을, 나 자신을 파괴할 수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조금의 전조 증상이라고 있으면은 바로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으시고요. 평소에 본인의 건강관리 1년에 한 번씩은 꼭 건강검진 하시고 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증 있으신 분들은 이런 대사질환에 대한 관리를 잘 하시는 게 뇌졸중, 뇌출혈이나 뇌경색을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